평생 헌신한 남편의 조용한 복수. 그가 사라진 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는 통장을 열어보고 말을 잃었고 자식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참았던 남자. 그가 떠난 집엔 냉장고의 음식 냄새와 함께 썩어가는 당연함의 잔해만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하지만 정답은 간단하다. 당연한 사랑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날 사라진 건 단지 한 남자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거짓 평화였다. 김정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28살에 결혼했고 가진 건 낡은 오토바이 한 대와 성실함 뿐이었다. 그는 그 두 가지로 인생을 버텼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배달을 나갔고 눈이 오면 미끄러진 오토바이를 부둥켜 안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아내와 아이들이 깨기도 전에 그는 이미 일을 나섰고 집에 돌아올 땐 모두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가장이니까, 남자니까, 가족이 편해야 하니까. 그 단순한 신념 하나로 버텼다. 월급날이면 현금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여보, 필요한 데 쓰세요. 그 한마디로 그의 사랑은 끝이었다. 그는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대신 묵묵히 주는 법만 배웠다. 그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착한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언제나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몰랐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고마움을 잊게 만드는 착함이라는 걸.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집은 넓어졌고 냉장고는 늘 가득했다. 그러나 그만큼 그의 존재감은 줄어들었다. 그가 없으면 안 돌아가던 집은 이제 그가 있어도 조용한 집이 되었다. 주말이면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아들은 해외로 나가 일했고 딸은 결혼해 다른 도시에 살았다. 그는 여전히 식탁 한켠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김치와 된장국,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 그의 식탁에는 언제나 소리 없는 감사와 익숙한 외로움이 함께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은 나도 좀 쉬고 싶어.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싶어. 그러자 아내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휴식이야? 당신은 쉬면 병나.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다. 그는 자신이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하는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음을 느꼈다. 돈을 벌어오고 고쳐주고 보내주고 참아주는 사람. 감정이 아니라 역할로만 남아있었다. 그의 손톱 밑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은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너무 오래되어 감사의 감정이 습관으로 바뀌어 버린 사랑이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가족 사진 속에서 그의 미소는 얇아지고 그의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다. 아내의 생일에는 늘 꽃다발을 건넸지만 그의 생일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버지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말이 자기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족쇄였다. 가끔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벽을 바라봤다. 그 벽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그는 그 사진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저 사람, 저 웃음 저건 누구였지?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가족에 돌아가는 배경이 되어버렸다는 걸. 누군가의 희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것은 결국 의무로 바뀐다. 그리고 그 의무는 사랑의 감정을 서서히 마비시킨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반복됐다. 출근, 퇴근, 저녁, TV 잠. 그가 바꾼 건 가족의 미래였지만 그 누구도 그의 오늘을 묻지 않았다. 비 오는 날, 그는 퇴근길에 우산 없이 걸었다. 손에는 아내가 부탁한 처가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그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살았나 아니면 너무 잘해버렸나? 그의 헌신은 가족을 살게 했지만 결국 그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걸.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 변명도 항의도 울분도 없었다. 식탁에 앉아 냉랭하게 식은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던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침묵이 그날 가족의 마지막 평화를 무너뜨릴 줄 아무도 몰랐다.
세상은 떠드는 사람보다 침묵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해야 한다. 그는 떠들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준비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보험, 통장, 부동산, 퇴직금. 그가 묵묵히 챙겨온 모든 기록이 이제는 그 자신을 위해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내도 자식도 처가 식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늘 거기 있는 사람으로 여겼다. 말없이 밥을 차려주는 사람, 고쳐달라면 바로 나가서 수리하는 사람, 차를 몰아주고 명절이면 선물을 대신 사서 보내주는 사람. 그저 당연한 존재. 하지만 그는 그 당연함을 하나씩 지워갔다. 그가 더 이상 출근길에 아내의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고 처가 집에 심부름 전화해도 바빠서 못 간다는 한마디를 남겼다. 그제서야 아내는 느꼈다. 이 남자가 변했다는 걸.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마음은 식은 밥처럼 다시 데워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누구의 잔소리도 없었고 누구의 요구도 없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을 지었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옷을 사입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 컸다. 아내는 갑자기 멈춰버린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그가 없어도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명절날이 다가와도 그가 대신 해오던 일들은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처가집은 불편해졌고 아내는 점점 초라해졌다. 그가 없으니 모든 당연했던 것들이 사라졌다. 그때서야 가족은 알았다. 그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몇 달 동안 연락을 끊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한 가지였다. 다시 나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걷고 가끔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그제서야 그들은 나를 보겠지.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삶은 무너졌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내는 그가 관리하던 대출 이자를 몰라 연체를 냈고 자식들은 싸움을 시작했다. 누가 부모를 돌보느냐, 누가 돈을 내느냐. 그가 있을 땐 한 번도 없던 갈등들이 그의 부재 위에 피어올랐다. 그는 멀리서 그 모든 걸 지켜봤다. TV 뉴스보다 더 생생한 현실 드라마를 주연이 아닌 관객의 자리에서.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을 단 한순간이라도 느끼길 바랐다. 그의 헌신을 무시했던 세상이 그의 부재 속에서 흔들리길 원했다. 그가 떠난 순간 그 집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더 이상 밥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늘 식은 반찬 몇 개와 미지근한 국만 남았다. 예전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가 없는 밥상은 아무리 차려도 공허했다. 자식들도 변했다. 한때 아빠는 구식이야라며 그의 말을 흘려듣던 아이들은 이제 전화 한 통조차 받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네가 연락해봐. 아니야, 네가 하라니까.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잃은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기둥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그가 쓰던 방에 들어갔다. 낡은 책상 위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고 책장엔 오래된 영수증과 가족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늘 웃고 있었다. 아이 옆에서, 아내 옆에서 언제나 그늘 한 점 없는 얼굴로 그 미소가 이제는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오래된 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시계는 결혼식 날 남편이 선물했던 것이다. 아내는 그 시계를 손에 쥐자 시간이 멈춘 듯 눈물이 흘렀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한 줄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남편은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벗어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깊게 지치게 만들었는지를. 그녀는 그제야 남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조용히 사라졌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흔적을 지워버린 사람처럼. 몇 달이 흘렀다. 그녀는 점점 초라해졌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과 보험들은 엉망이 됐고 처가 식구들도 더 이상 그녀를 챙기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남편이 떠나자 함께 사라졌다. 어느 날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남편이었다.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건 당신이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그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단지 자신이 그를 너무 쉽게 여겼다는 걸 그제 알았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스스로 밥을 지었다. 남편이 늘 하던 그 평범한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해보았다. 밥 냄새가 퍼지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손,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모두 너무 늦게 돌아왔다. 그 시각 남편은 바닷가에 있었다. 은빛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손목 시계를 풀어 모래 위에 올려두었다. 그 시계는 멈춘 듯 조용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시작된다. 그는 그제야 자유로웠다.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 그는 그 뒤로도 한 번도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해마다 결혼기념일 즈음엔 익명의 송금이 아내의 계좌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메모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고마웠습니다. 그 시절 함께여서. 아내는 매년 그 문장을 읽으며 울었다. 그는 떠났지만 미움은 남기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몇 년 뒤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작은 마을에서 노인 복지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면 결국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 같았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너무 잘해주면 사람들은 그걸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착각한다. 그 문장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나를 잃고 나서야 그들은 나의 존재를 배웠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